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24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도 못 열고, 자, 일단 사이트 방송만 좀 저녁 방송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좀 시황 보고요. 주말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닝 시즌이긴 한데, 아, 기술주들 하락하고 나스닥 몇 가지 좀 징후가 있긴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징후가 있었긴 했는데 나스닥에 낙폭이 좀 있고 S&P 500이 0.9, 다우가 0.4 하락을 했고요. 자, 외인들은 금요일 날 현물 계속 매수를 하려는 분위기인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목요일 날 매수하다가 하루 만에 매수했던 거 다 매도 분위기로 규모상 연기금은 계속 배신 때리고 있고 금융투자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천억 가까이 그 이상도 나오고 자 외인들은 매수하려고 하는데 기관들은 죽어라 하고 매도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왜 기관들은 매도만 하고 있을까? 언제나 매수로 좀 전환이 될까? 네, 주말에 또 나온 이슈 중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WHO에서 발표가 있었죠. 일단 좀 시장에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하다 보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로 인해서 과연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부 좀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도 좀 봐야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수급 좀 보고요. 파생 포지션 보고 그리고 테마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좀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는 좀 길지 않게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외인들 금요일 날 선물은 초반에 매수를 강하게 하다가 저게 페이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항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저항이 320, 22, 25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분위기였는데 쭉 땡겨 올리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눌러버렸죠. 외인들 선물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 만들었는데 저항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항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고 누적으로 위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22였는데 317까지 27부터 317까지 두툼하게 저항을 잡고 있으니 현재 317인데 올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미국 하락했으니 내일은 또 개파락하거나 뭐 약보합에서 밀리거나 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 결국에는 가둬놓고 가려는 모습이죠. 320을 고점으로 내려오면 뭐 310이든 310이든 315든 가둬놓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개인들 뭐 그 배경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는 것도 일부 작용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금융 투자와 외인들의 선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금융 투자가 과연 월요일도 매도가 나올지 매수로 들어올지 연속해서 매도가 많다 보니 매수 여력은 있을 텐데 또 매도하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원숭이 두창 얘기 나왔다고 미국도 하락했다고 빤스 먹고 도망가는 기관 놈의 새끼들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족속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럼 또 다시 뭐 내려와야지 뭐 한 번 더 내려와야지. 월요일이니까 개인들 수급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개인 수급 왕창 들고 초반부터 에헤라디야 어우 하락하네 개인들 뭐 주말에 돈 싸들고 달려드는 모습과 함께 막 그냥 연상이 되네요. 기관들 두 창에 플러스 미국 하락했다. 아이씨 또 싸들고 집어 던지는 모습들 뭐 연상이 됩니다. 그럼 뭐 초반부터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자, 헤라디아 뭐 좋습니다. 자, 뭐 감수해야 될 몫입니다. 자, 그럼 뭐 환율도 일단 금요일 날은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환율도 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거고 쉽지 않은 행보가 계속 갈 것 같은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아, 이제 좀 얼마나 좀 올랐다고 여기서 또 밀려야 되나 싶은데 갭매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한 1% 정도는 감소를 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1% 감소해야 될지 아니면 21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지. 코스피 200 지지선이 코스피 200은 좀 더 높게 있네. 갭매면 315고 더 내려오면 312, 1, 2 정도가 되니 어디까지 내려올지 311, 312까지 내려오게 될지 그러면은 한 1.5% 내려오게 되는데 아니면 그냥 갭을 메우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지 내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갑시다. 확인하고 갑시다. 원숭이 두창 이야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자, 뭐 주말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과연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봐야 되긴 합니다. 일단 뭐 WHO에서 나온 두창 이야기 때문에 두창 관련된 주들이 초반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와 맞물려서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 좀 논하기로 하고요. 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음, 이 자료들은 다 봤던 것들이니까 본 자료들은 패스하고 그 미국에서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역대급의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었죠. 레버리지 역대급이었습니다. 6월, 7월 거치면서. 근데 미국도 역대급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2천억 불 된다고 해요. 265조 원 정도가 260조 원이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인플레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80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거죠. 인플레 감안하면은 이때가 더 많았을 수 있는데 감안하더라도 2천억 불이면 상당히 큰 거죠. 260조 원이 청산이 됐다. 청산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처럼 반대매매 나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의 반대매매가 나갔다. 자, 여기서 다른 자료들은 제가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이야기했으니 그게 추가적인 자료예요. 어, 현재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 나오는 소음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혀 없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들 바닥을 의미하는 자료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미국의 레버리지 청산도 역대급의 청산이 되었어요. 우리도 신용 반대 매매가 역대급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투매보다는 서서히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오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구조인가 봅니다. 여기는 심리가 투심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심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물어보셨듯이 참석하는 회원 수가 적어졌다? 당연한 이치죠. 시장이 이러고 올라가야 올라가는 종목이 없고 뭘 봐야 될지 모르고 더 내려올까 불안해하고 반등하면은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이게 매수해야 되나 반등하면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에서 어느 누가 어느 누구의 전문가의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계속해요. 침체는 이미 왔어. 오고 더 심화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지수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도찐개찐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침체 부르짖으면서 심하게 더 침체로 내려가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죠. 근데 인간의 심리는 외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1년, 2년 뒤에 보면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지금의 몇 배가 들어올 수 있겠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거는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갈수록 회원수가 방송 참여 회원수가 줄어들어요. 어떨 때는 저녁 방송해도 100명씩 들어오고 150명씩 들어오다가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바닥이죠. 자, 그러다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쪽에서 100% 수익 나고 200% 수익 나고 300% 수익 났다 그러면 점점 늘어나 가지고 하루아침에도 10명씩 그냥 가만히 있는데 회원 가입하고 그래요.
기본 패턴이죠. 기본 패턴인데 인간의 심리가 작용을 한 패턴인 거죠. 결국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 또 같은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또 물렸어 어떻게? 물렸어 어떻게? 반복이 돼. 인간의 심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10% 정도만 의지를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공부해온 바로는 그래요. 제가 경험해온 바로도 그러하고.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침체를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심. 반대로 행동하시려니까 반대로. 이 바닥에서 배운 거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개인들과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 개인들이 다 떠날 때 주식시장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근데 안 하잖아. 왜? 남들이 안 보고 있는데 내가 보면 이상하잖아. 또라이 같아 보이잖아.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뭘 어떻고 어떻고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돈, 내 자금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역사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항상 하더라고요.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린 좀 생각하고 가자는 겁니다. 하자는 거예요. 시장에 거래대가 없으니까 단타 매매하기 쉽지는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탄력도 없고 가다 말고 계속 그러합니다. 왜?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가면 뭐해? 올라가지도 않을 텐데. 다들 그런 생각하니까 안 올라가지 당연히. 거 봐, 안 올라가잖아. 비실비실하잖아. 그러고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최소한 1년, 2년 뒤를 봐야 되겠지. 1년부터 2년 뒤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외인들은 가둬놓고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315, 310, 320, 10p 정도 범위 내에서 지수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거를 좀 돌파하기를 기대했더니 웬걸. 참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외인들의 파생 노름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거기에 기관들은 갖다 조공 바치는 꼴이고 계속 조공 이야기 하는데 똑같습니다. 조공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 시장 판때기가 그러해요. 천조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연기금도 저지랄하고 있고 계속 저지랄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모멘텀에 뭐가 작용을 할지. 근데 뭐 계속 저지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걸 태백을 얻어 먹을지 누가 CIO가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하는 짓거리는 개 양아치 짓거리는 혼자 다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제쯤이나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하니 그렇다고 치부하더라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얘네들의 수급 구조. 물론 이제 투신이나 이제 옆에 있는 사모펀드 애들은 자기들을 나름대로 아마 버텀 방식의 종목들 중심의 포트를 구성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연기금은 자금이 크니까
또 다른 패턴의 포트를 구성을 하거나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자식들은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얘들 최근에 계속 팔기만 하고 있으니 얘네들의 매수세도 좀 주목을 해야지 될 거고요. 자, 좀 금요일 날 좀 변화를 추구를 해볼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외인들은 가둬놓고 가는 분위기다 보니 이번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루한 한 주가 되거나 변동성을 아래로 키웠다가 위로 반등시켰다가 등등등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대형 섹터, 대형 주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는 안 좋을 듯한데, 실적 좋아? 걔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와 관련된 섹터부터 해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이 가둬놓고 있다는 얘기는 파생 시장에서 어떤 의미다? 때로는 반등하다가도 때로는 눌러놓고 시장 실적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놈은 좋고 어떤 놈은 나쁘고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아마 좀 얄궂은 한 주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한 주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뭐 개인들은 내일부터 또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돈 싸들고 들어올 거예요. 자, 잠시만요. 금요일 날 좀 움직였었던 테마를 보면은 금요일 날 평화산업 평화 애들이 상한가를 가버렸죠. 방산주 현대 로템 때문에 금요일 특징은 현대 로템이었죠. 현대 로템이 24,400원으로 강하게 신고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기관들 외인들이 뭐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대단해. 근데 뭐 이격도 혹은 뭐 아직 이제 과열 시작되는 상황이라 눌리면은 매수하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기관들 외인들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자, 그 영향으로 이제 평화 형제들이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주말에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 있고 철도가 아니라 이제 K2 전차 수출 소식이 있고 우리 방산주들이 작년부터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건 10조 원 가까이 수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인 애들이 EM 코리아도 있고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포메탈도 있고 그런 애들이 좀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리비안하고 협력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대원화성이 대장이었죠. 윗골이 길어져 버렸죠. 그죠? 우리 산업도 있고 폴라리스 세번도 있고 그 정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일본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 인가 때문에
갑자기 사조가 움직였었죠, 그죠? 사조 시프트가 움직였죠. 만 뭐 강하게 올라와서 마감이 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뭐 시노펙스나 한창산업도 움직였습니다. 장도 있고, 나머지는 뭐 큰 움직임 없고, 그다음에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게 이제 뭐 승일도 있고, 무증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있고, 인콘도 있고, 메디콕스도 코로나 때문에 메디콕스 좀 움직이고 했습니다. 자, 참. 그때그때 뉴스 나오거나 움직이는 애들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참 자리가 어려운 자리들에서 움직여요. 그죠? 움직입니다. 이 단타 매매, 단기 매매도 당일 매매로 수익 내기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분위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서 잘 잡아서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들 매매하면은 뭐 괜찮을 수 있죠. 그게 뭐 매일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아, 쉽지 않은 거죠. 자, 여기다 원숭이 두 창이 주말에 원숭이 두 창 이야기가 나왔죠. 원숭이 두 창 이야기가 나왔으니 월요일은 아침에 좀 반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원숭이 두 창 얘기가 이제 뭐 차바가 있고 여기 아니라 뭐였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코바이오메드하고 몇 개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단은 나왔으니까 갭을 많이 뜰 거예요. 갭을 많이 뜰 테니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녹록치는 않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은 아침에 갭을 많이 띄우면은 이후에는 음봉으로 눌릴 수밖에 없어. 바로 올라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있긴 한데 음봉으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번 주에 지수 모습이 어쨌거나 박스권에 갇혀서 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 흐름을 볼 때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아주 길게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창 문제가 지금 지수는 박스권일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런데 두창과 코로나가 증가하고 WHO의 비상선포가 나오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근데 얘네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 지들 꼴리는 대로 돌릴 거라고. 막말로. 두창은 종목이 많지는 않죠.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얘네는 분명히 갭을 띄울 거고. 갭 띄어서 눌렀다가 돌리는지가 관건일 거고. 근데 이 분위기가 되면 제약 바이오들 중에 일부가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이 같이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가능성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과거보다는 시총이 많이 감소를 했죠. 지수가 내려와서 시총이 뭐 전체적으로 다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강했던 높았었던 섹터들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시총이 많이 줄어서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그다음에 한편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과거에 움직였었던 일단은 뭐 지수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과거에 강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 관련된 쪽, 이 바이러스나 질병 관련된 쪽에 좀 강세를 부렸었던 성과를 부렸었던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예방이 우선일 테니까 예방이 우선일 거잖아요. 그죠? 치료제도 물론 있지만 예방이 우선일 거잖아요. 예방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쪽 애들도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애들도 중간중간 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 종목들 중에 몇 개가 있었죠. 그냥 K 종목도 있고 Y 종목도 있고 자리도 괜찮으니까 계속 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약품 유유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산주들이 방산주들이 작년 올해 실적이 되게 좋은데 방산주들 방산주들 방산주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방산주들 이 움직이는 게 이게 지금 뭐 금요일 날 현대 로템이 강하게 움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뭐 철도 애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이제 단기성 매매는 좀 괜찮겠죠. 눌림 자리 이용을 하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사조 시푸드의 경우도 자리는 괜찮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강했었죠. 우리 동안수사는 우리 여기서 수익 잘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 사조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가를 냈으니 방류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뉴스 나오면 어느 정도 했다 뭐 어떻다 그러면 나오면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냥 눌림자리 잘 이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산 쪽은 물론 이제 사조가 금요일 날은 강하긴 했는데 얘만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전에 동원수산도 강했었고 그다음에 뭐 CJ 시푸드도 강했었고 칠라 SG도 강했고 근데 자리는 뭐 사조가 자리나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녀석이 더 강하게 움직일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이 아니거든요. 한번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고 대장이 아니에요. 바뀝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고 얘가 대장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른 테마가 불쑥불쑥 나오면은 수급이 이쪽에서 빠져서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혹은 좀 더 강력한 기존에 있던 거라도 강력한 뉴스나 테마가 형성이 돼서 도는 상황이 아니면은 돌수 눌림에서 한 하동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시장에 거래 대금이 별로 없다 보니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 원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6조 9천 7조 원도 안 돼 두 개 다. 11, 2조 원, 2, 3조 원 되던 게 반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 얘기는 뭐냐? 테마가 형성돼도 돈이 안 돌아서
수급이 강하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져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중에 또뭐 어떤 테마가 어떤 형태로 나와서 뉴스 나오면서 돌아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이 원숭이 때문에 코로나고 두창은 조금 주중에 계속 좀 이슈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산 쪽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길게 보기보다는 이쪽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냐면 중대형주들 기관의 수급주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테마를 타기에는 애매하다고. 많이 꾸준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로 테마 타기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방산을 뭐 정책주로 뭐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일부 이제 계속 좀 테마만 순환이 될 텐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오늘 좀 그때그때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 아니면은 또 녹록치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테마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는 두창과 코로나 그리고 뭐 방산 그다음에 저기 오염수 관련된 거 수산 쪽, 그다음에 철도, 방산, 로템 관련된 거 일부 눌림 자리에서 눌리는 거 외에는 새롭게 두드러지는 것들 아니고서는 이 또한 또 녹록치 않은 테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사면은 바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사면서 밑으로 손실을 보면 안 되고, 내가 사면 수익이 나야 되고, 진짜 내가 삼성전자 질렀는데, 일주일 만에 5% 수익 봤어. 10% 올라갔어. 대박. 야, 너 한턱 사. 너 저기 뭐 쏠래? 회 쏠래? 아니면 뭐 쏠래?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요즘도 그런 얘기 하나 모르겠네. 1년 반 전에 저기 9층에서 삼성전자 9층에서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나 모르게 빚을 내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샀던 9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소가리를 안 하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와이프나 남편조차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르시죠? 그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환율이 1,300원, 1,300 얼마까지 올라갔어. 환율 기가 막힙니다. 뭐 얘기 나오는 거는 1,34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조차도 나옵니다. 고점이 1,326원인데
과연 1340원까지 갈지.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침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고 침체된다라고 하고 한간에는 부동산도 주택 가격도 뭐 3, 40% 폭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음.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부동산 진입하신 분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상태로 가면은 부동산이 3, 40% 폭락을 하게 되고, 지수가 2000 이탈하고 1500, 1700, 1500, 2000 이탈하면 1700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열어두고 갈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기업들이 그 정도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그런 걸까요? 환율이 지금 1313원이야. 1달러에 1313원이라고. 1313원을 주고 1달러를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313원으로 바꿔서 가져올 수가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받아가지고 지금 재워놓고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원화로 환전을 하면은 수익이 얼마큼 커질까? 현대차가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8천억이 환차익이에요. 자, 수출 주도로 먹고 사는 대형주들이 환차익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수가 그러면 더 빠져야지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침체에 들어가는 분위기여서 쉽게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구조일 수 있어요. 글로벌 경제가.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차익에서 기업들은 1달러를 1313원으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인데 한 번에 다 바꾸지는 않을 테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죠. 판해지 차원에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조절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느리거나 한 번쯤 변동성 만들어지고 한 번쯤 더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그러한 수익 구조나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더 밀리고 빠져야지 되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쪽에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훨씬 더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를 하고 나아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환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후자가 맞을 것인가, 전자가 맞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수의 변동성과 한 번 더 내려오거나 또다시 뭐 전저점 테스트를 하거나 한 번 더 내려올지언정 불안감을 가지고 관망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내려오면 추가로 매수해서 또다시 상방을 보고서 추가 상승을 보고서 가는 게 맞을 것이냐. 지금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후자가 맞다는 이야기죠. 조금 느리거나 템포가 느리거나 한 번 더 밀렸다가 반등하더라도 후자 쪽으로 투자를 하고 내려오면 추매를 해서라도 위쪽 방향을 놓고 1년, 2년 뒤의 모습을 보고 과감히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만일에 여기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글로벌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푸틴이 노방이 들어가서 뭐 어떤 해치 거래를 해야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변수는 있어요. 있더라도 있어서 한 번 더 급락을 하거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그 가능성을 놓고서 불안해하면서 다 현금화해놓고 기다리다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을 목도를 하면서 갈 것이냐. 이제나 저제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의 상황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그 의외의 변수와 함께 폭락하는 상황을 기다려서 볼 것이냐. 한 번 더 변동성을 만들 수 있더라도 한 번쯤 뭐 열어놓고 대응을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 2년 뒤의 모습을 놓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수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시간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죠.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해외세를 오기 전이야. 어떻게든 선택을 해볼 수 있게 지금에서야 견뎌내고서 기다리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관점에서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얘기했었던 중간중간 언급했었던 종목도 우리 포트 종목이었는데 조만간에 아마 신고가를 갈 거예요. 올해 편입한 포트입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 속에는 뭐 반도체도 있고 FPCB 최근에 계속 호황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고 통신 메타버스 향후 메타버스 최근에 메타버스 종목들도 좀 떴죠.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는 그 밸류 체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통신 부품도 FPCB도 되고 그래서 최근에 추세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조만간에 아마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만들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은 언급을 안 합니다.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수하는 건 늦지 않았어요. 많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괜찮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한 주는 그렇게 테마 순환 특별히 두드러지거나 뭐 새롭게 나오는 거 아니면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보실 필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310에서
310에서 320 레인지예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봐야 될 거예요. 박스권에 갇힌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뭐 위로 올라가는 거 기대하기도 어렵고 아래로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언더슈팅이 된다 그러면 내려간다 그러면 또 올려놓을 거고 320 넘어갔으니까 눌러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10에서 320 사이의 레인지 내에서 지수는 움직일 가능성을 봐야 될 겁니다. 자, 한 주도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녹록치 않은 시장 흐름, 거래 대금도 좀 증가하는 듯 하더니 그냥 6조 원 혹은 또 6조 원 안쪽에서 답답한 흐름을 갈 가능성을 봐야 될 텐데 지루하더라도 잘 견뎌 가시고요. 뭐 단타 하신 분은 조금씩 배트 짧게 짧게 잡고 물론 목표가 저는 잡더라도 3, 4%, 4% 올라가면서 분할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절반 분할하고 나머지 좀 목표가 뭐든가 안 가면은 뭐 나중에 또 나머지 가지고 대응하면 되니까 좀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지루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미국장이 내일 어제 하락을 했으니 아마도 내일은 개파락은 불가피할 테고 불가피할 테고 이제 개인들 수급도 많이 들을 테고 갭을 메우느냐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과하게 여기까지 내려오느냐에 초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지 저점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는 요즘에는 1시간 가지고도 안 됩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는 기다려야지 저점이 잡힐 가능성 생각을 하고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